수능이 현재 찍고 있는 기준으로 D-9일 남았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9일 남았는데 수업을 하기가 조금은 여러분들한테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9일 남은 동안 여러분들이 탐구 영역을 정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배운 것들 총정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모의고사 같은 것도 치고 있을 건데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수업을 하면 여러분들 자습하는데 방해가 될까봐 그래서 매일 최소한 15에서 25분 정도만 수업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자습을 주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귀중한 시간에 선생님이 무슨 수업을 할까라고 보면 이번 수능에 나올 만한 것들을 최대한으로 찍어주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수능이 총 20문제가 나와요. 한국사에서 20문제 중에 대체로 여러분들한테 50점 만점 중에서 요 25점 이상을 요구하는 곳이 수시 최저 등급으로 많은 대학교들이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수능을 치고 나면 매해 여러분들 선배도 그렇고 요 한국사 4등급이 되지 않아가지고 수시 최저에 미달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 선생님이 그거 볼 때마다 너무 답답하거든. 초등학교 때도 한국사 배웠지, 중학교 때도 배웠지, 지금 고등학교 때도 배웠지 라고 했는데 이 4등급을 못 맞아가지고 지금까지 수시 그렇게 실컷 고생해놓고 떨어져 버리면 험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 수업 시간에 지금 들어와서 수업을 하는데 솔직히 까고 말해가지고 수업을 안 해도 돼. 그냥 들어와가지고 자 얘들아 자습을 합시다. 그리고 선생님은 감독을 본다든지 아니면 선생님이 하고 싶은 작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가든 안 가든 선생님한테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갔어.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이 월급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돈을 더 받는 것도 아니야. 여러분들이 대학을 못 가거나 갔어. 또 선생님의 명예가 더 올라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을 위해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능을 쳤어. 근데 수능 점수를 받으니까 원래 23점이 나올 학생이었는데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해서 몇 개 찍어줄게 해서 그러니까 수능을 치고 나니까 25점이라든지 또는 26점이 나온 거야. 대박 아니야? 선생님은 돈이든 명예든 그런 거 상관없이 혹시 이 학생이 이 중에서도 학생 한 명이라도 수시 최저 등급 4등급 이상을 받아가지고 대학교를 가면 정말 보람찰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기 선생님이 또 귀중한 시간 나올 만한 것들만 찍어줄 거기 때문에 잘 좀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20문제가 출제가 되거든. 대체로 1에서 3번 문제 또는 4번 문제까지는 구석기냐 신석기냐 1번 문제 분명히 나올 거고 그다음에 여기 삼국시대 또는 통일신라와 발해의 요 남북국 시대가 출제가 됩니다. 첫 문제. 그리고 대체로 4번 문제부터 4, 5, 6 또는 6번 또는 7번 문제까지는 요 고려시대 요 고려사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또는 또 7번부터 7, 8, 9, 10 이 정도까지 정도는 대체로 요 조선시대 요 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리고 10번부터 11번 문제 사이는 전근대와 근현대로 나누게 됩니다. 11번부터 대체로 11, 12, 13번 요 문제까지는 개항기 또는 개화기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국권이 피탈되는 그 과정 전까지가 대체로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대체로 한 14번부터 한 16번 또는 17번까지는 일제강점기 하에 일제가 어떻게 통치를 하였는가 또는 우리가 어떻게 광복을 하기 위해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노력을 했는가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고 대체로 16번부터 또는 17번부터 마지막 20번까지는 요 현대사 요 문제가 출제가 되게 됩니다. 물론 교육청 모의고사나 평가원 모의고사에는 이렇게 친절하게 순서대로 시험 문제를 내주지 않지만 지금까지 17년도, 18년도, 19년도 필수 한국사 영역에서는 아주 교수님들이, 출제지분들이 아주 친절하게 조금 시대 순으로 물어보는 형식이 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작년 19년도 기출에서는 19번 문제에 갑자기 현대사 나오다가 19번 문제에서 회사령, 이 무단 통치기를 물어보는 케이스가 있었지만 대체로 이런 순서를 따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나 공부하실 때 아니면 시험 문제 푸실 때 요거 뭐더라? 대체로 요때쯤이면 고려시대 문제겠지? 이런 식으로 가늠해도 어느 정도 문제 풀 수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번 여러분들이 칠 2020년도 수능에서는 요 형식을 따라줄지 모르겠지만 귀납적 추론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대체로 출제가 될 것이다 예상을 할 것인데 요번에는 여기 현대사에서 18번 또는 19번, 20번 문제에 어떤 것이 나올 것인가 요걸 한번 추측을 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18번
또는 19번 문제에는 무조건 우리나라에서 민주화 운동의 역사는 분명히 나오고요. 한 가지.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화 운동이 어떤 것들이 있고 올해 유력하게 나올 만한 것들이 어떤 게 있는가 요거를 대략적으로 뽑아주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는 4.19 혁명이에요. 4.19 혁명. 요 4.19 혁명은 17년도 필수 한국사 했을 때 그때 맨 첫 해에 출제가 되었었거든. 요거는 1960년에 등장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올해 선생님이 예상하는 조금 유력한 거거든요. 지금 한일 간의 관계. 요거를 조금은 조명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63 12 요게 아마 출제되지 않을까 쌤이 그냥 개인적으로 확률이 높을 것이다 예상을 한번 해보고요. 세 번째는 올해 40주년을 맞이한 요 부마 민주항쟁. 요거는 출제 빈도가 좀 낮을 거라 생각하지만 올해 이게 다큐멘터리라든지 그런 게 많이 하더라고요. 10월 26일 사태를 이끌어낸 그런 계기의 운동이기도 하고 유신체제가 붕괴되는 그런 의미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일단 넣어보기도 했고, 그다음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지금까지 출제가 많이 됐었던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5.18 광주에서 있었던 5.18 또 민주화 운동 80년도에 있었던 요걸 할 수 있고, 마지막은 여기 6월 민주 항쟁이 출제될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6월 민주항쟁은 그리고 5.18 민주항쟁은 18년도, 19년도 다 기출이 됐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민주운동의 역사는 항상 출제가 됐어. 17년도 4.19 혁명, 18, 19년도 여기 5.18 또는 6월 민주항쟁. 그러면 아직까지 안 나온 게 요 6, 3, 12이거든요. 그런데 선생님 작년에 나왔으면 올해 또 안 나옵니까? 그건 아무도 몰라. 알겠지? 아무도 몰라. 근데 지금까지 세종대왕님 17년도, 18년도, 19년도 세종대왕님은 계속 나왔거든. 훈민정 의미는 상강실로된. 그렇기 때문에 전에 나왔어도 또 아무도 몰라. 전에 안 나왔어도 아무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공부할 때는 정직하게 해야겠지만 그래도 올해 한일 간의 이런 관계, 외교 관계를 대해서 중요시하기 때문에 일단 6, 3, 12를 좀 중점으로 하시고, 자, 4.19 혁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좀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4.19 혁명인데 요 4.19 혁명이 발생하게 된 계기가 뭘까? 3.15 부정선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당시 민주당의 후보 조병옥이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게 되니까 이승만은 거의 당선이 거의 당연시 되었지만 이기붕 부통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3.15 부정선거가 자행되게 됩니다. 이런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가 마산 등지에 되거든. 근데 마산에서 어떤 학생이 실종이 되었다가 눈에 최루탄이 박힌 상태로 마산 앞바다에 둥둥 떠오르게 되거든요. 실종된 학생 이름 뭐였을까? 자, 김주열 이 학생이 현재 사망을 한 상태로 마산 앞바다에 나타나게 되니까 이로 계기로 해서 4.19 혁명이 점점 터지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4월 25일 날 전국의 대학 교수단이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결국 4월 26일 날 이승만 전 대통령이 하야를 하게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결과를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대한 결과로서 이제 개헌, 헌법을 개정을 하게 됩니다. 개정 내용에는 여기 내각 책임제, 대통령은 그냥 상징적인 존재일 뿐 총리가 정치팀인 내각을 꾸려가지고 정치에 책임을 지는 내각 책임제가 생기가 동시에 국회를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나누는 양원제 국회가 성립을 하게 되고 이에 대한 체제로서 장년 내각이 성립을 하게 되거든요. 17년도 수능 한국사 기출입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해두시길 바랄게요. 자, 두 번째는 이제 6.3.12요. 6.3.12. 6.3.12는 한일 간의 국교 수립에 반대하는 그런 시위를 할 수 있거든. 64년도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일단은 여기 한국과 일본이 우리나라가 45년 8월 15일 광복을 한 이후로 정식적인 국교 관계가 없었거든요. 그때 약간 미국이 한미일의 안보 체제를 강화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한국이 경제 개발을 하기 위해 일본에 자금을 좀 받아오려고 한다든지 이런 계기로 해서 김종필, 오히라 등등이
비밀회담을 해요. 비밀회담. 만약에 이게 공개적으로 회담을 했다가는 전 국민들이 알게 되고 반대적인 여론이 더욱더 클 수 있기 때문에 김종필 오일아의 비밀회담을 이루어지게 되는데 어쨌든 이 소식이 사람들에게 들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굴욕적인 한일 외교관계 수립을 반대하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여기 6.3 시위가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하지만 박정희 정부가 계엄령을 실시를 하게 되고 시위를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결과로 한일 협정이 또는 한일 기본 조약이 체결되게 된다. 이 한일 협정 또는 한일 기본 조약에서는 그 이전 일제 잔지에 대한 청산 문제 또는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문제가 남아있지만 여기 6.3 시위 꼭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랄게요. 한국사라는 과목은 그 해 몇 주년이냐 또는 어떤 정치적 사건이 있었는가를 가장 많이 반영하는 시험이기도 하거든요. 작년이 2018년도였지. 2018년도 그 이전 쭉 돌아갔을 때 194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8월 15일 우리나라 정부 수립이야. 정부 수립. 쌤이 작년에 요게 70주년이다. 요거 한번 보자라고 하면서 설명했었거든. 근데 그 해 50 총선거가 나왔어. 작년에. 그리고 작년에는 3차 남북 정상회담, 4차 남북 정상회담 나왔었고 6월, 9월 평가원에도 7차 남북 공동성명, 6.15 남북 공동성명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또 남북 기본 합의서가 출제가 됐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한일 협정도 한일 외교 관계에 다시 재조망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므로 6.32 꼭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랄게요. 자, 세 번째는 이제 부마 민주항쟁이에요. 부마 민주항쟁. 자, 부산과 마산에 요 민주항쟁이 79년도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쌤이 맨 처음 시작할 때 말하기로 했었는데 올해 40주년이기도 하고 TV에 요거에 관한 다큐멘터리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40주년 맞이한 부산 민주항쟁. 하지만 요것도 40주년이기 때문에 보세요. 자, 보면 요거 계기를 볼게. 계기는 YH 무역회사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YH 무역사건 어떤 사건인데 원래 이 YH 무역회사가 원래 가발을 만드는 그런 회사였거든요. 박정희 정부 시절 경제 개발의 흐름을 타가지고 사업을 점점 많이 확장을 하다가 석유 파동 등등 경제 위기를 맞게 되자 이게 부도가 나게 됩니다. 이 부도에 관해서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 특히 여자 노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규탄 시위를 막 하게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기 위해 당시 신민당의 김영삼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이 아니지만 YS를 찾아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니까 YS가 오케이 너희 도와주겠다 이를 계기로 해가지고 정부의 탄압을 받게 되거든. YS가 국회의원직에서 제명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여기 YH 무역회사에 관한 그 노동자들도 이렇게 공격을 받다가 여공 한 명이 사망을 하게 된다든지 요걸 터지게 되자 부산과 마산에 전국적인 민주항쟁이 터지게 되고 이런 여론의 흐름을 타서 10월 26일 날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정일의 총을 맞고 사망하게 되는 요 부마 민주항쟁 요 흐름들도 좀 아시길 바랄게요. 계속해서 지우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볼게요. 네 번째.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정말 중요합니다. 모의고사에도 많이 나왔었거든. 네 번째는 5.18 광주 요 민주화 운동이라고 할 수 있거든. 이게 80년대인데 이때 5.18 민주화 운동이 이루어지게 된 계기는 그 이전 바로 이 12.12 사태를 통해서 신군부 세력, 6.4, 11, 12기 하나의 세력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시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 신군부 세력들이 들어서게 되니까 이 신군부에 대해서 반대하는 대학생들의 움직임, 또 시민들의 움직임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5월 18일 이전, 5월 14일 전후로 해서 대학생들이 시위도 하게 되니까 결국 이를 계기로 신군부가 계엄령, 군대가 일반 민간에 들어가가지고 치안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계엄령을 하게 되고 김대중 등등의 정치인들을 구속을 하게 되니까 광주에서 민주화 운동이 터지게 되거든요. 이들의 구호를 볼게요. 이들은 신군부 퇴진해라, 너희 물러가라 이런 말을 하기도 했고 또 하나는 지금 군대가 일반 민정에 개입을 하는 계엄령 철회라 이런 구호를 열면서 전남도청 등등을 점거를 하고 시민군을 이제 조직을 합니다. 시민군. 유명한 사료가 있는데 우리는 왜 총을 들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면서 이들이 당시 신군부 세력에 저항을 하기 위해서 시민군을 조직을 하지만 5월 27일쯤에 결국 계엄군에 진압을 당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5.18 민주화 운동이기도 하거든요. 또 이 5.18 민주화 운동은 2011년 세계 유네스코 기록물
기술물 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는 그런 것도 하거든. 예를 들어서 문제가 봐. 뭐 다음을 읽고 다음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나와서 이 안에 보면 어떤 남자가 어떤 그림을 설명해 주는 거야. 이 그림 같으면 이 운동 시기에 있었던 그림입니다. 이거는 뭘 했고 뭘 했다. 최근 이 운동은 2011년도 유네스코의 세계 기록물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 뭐 신군부 퇴진을 주장했다, 아니면 계엄령을 철회해라 이런 것을 주장했다, 이런 식으로 문제 접근이 가능할 거고요. 자,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 6월 민주항쟁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이 작년 수능에 기출이 되었다면 6월 민주항쟁은 재작년 18년도 수능에 기출이 되었었거든. 요거는 87년도인데 요때는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임기가 막바지야. 그렇기 때문에 당시 대통령 선거인단을 통해서 간접선거로 간선제로 대통령을 선출하고 있었는데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직선제 개헌 요구가 이제 커지게 됩니다. 우리 손으로 직접 뽑은 대통령을 뽑고 싶다, 이런 요구가 커지기도 하고 또 아주 중요한 사건이 또 터지게 되거든요.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름을 먼저 박종철이라고 하는 서울대 학생이 학생운동을 하다가 잡혀 들어가지고 고문을 받게 되거든. 물고문 받고 쭉쭉 하게 되는데 박종철 이 학생이 고문을 받다가 사망하게 되는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너무 과하게 물고문을 주다 보니까 죽어버린 거야. 경찰도 당황을 해가지고 큰일 났다, 이거 어쨌든 발표를 해야 되는데 하다가 결국은 발표를 하게 되거든. 말하기를 신문을 하다가 책상 탁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 여기 한번 쳐볼게. 카메라 안 보이겠지만 죽은 거야. 이렇게 하면 20대 아주 건장한 이런 청년이 탁 치니까 하고 죽었다.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도 이거 뭔가 음모가 있다, 그런 생각에 여기에 대해서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한다, 직선제 개헌을 요구한다, 이런 시위가 이제 커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TV에 나와가지고 특별 담화문을 발표하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4.13 호헌 조치야. 호헌 조치. 이 호헌이 뭘까? 호헌이 뭐 뜻이야? 헌법을 보호하겠다, 요 말이야. 그러면 요 말은 즉슨 지금 직선제 안 한다, 또 간선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요 말이거든요. 지금 서울 올림픽 지금 개최 준비하고 있다. 지금 전국을 그대로 이어나가야 된다. 그리고 위에 북쪽에 위험하다. 그러므로 아직까지는 직선제 시기가 아니다. 간선제 유지하겠습니다. 이게 4.13 호헌 조치를 할 수 있거든요. 이에 따라서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한다. 그리고 4.13 호헌 타도, 독재 타도, 직선제 개헌 이런 요구를 하는 과정 속에서 또 한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터지게 되거든요. 바로 이한열 열사가 약간 안타깝게 좀 사망을 하는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영화 1987로 등장을 했었는데 우리 민주화 운동 역사상 최루탄을 맞고 조금 돌아가신 두 분이 계시거든요. 아까 살구혁명의 김주열 학생이 있고 여기서도 이한열 열사가 있는데 이한열 열사가 시위를 하다가 뒤통수쯤에 최루탄을 맞고 이제 피를 흘리고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가 결국 사망하게 되거든요. 이한열 학생이 의식불명에서 사망을 하게 되니까 이제 60국민대회, 이 6월 민주항쟁이 전국적으로 더욱더 퍼지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이제 당시 노태우가 TV에 나와가지고 어떤 선언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6.29 선언 또는 6.29 민주화 선언이라고 할 수 있거든. 여기 내용을 보면 이제 직선제로 개헌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6월 민주항쟁 문제 중에서 박종철 또는 이한열이 지문에 나오게 된다면 결과로서 6.29 선언을 이끌어냈다, 또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냈다, 또는 호헌 조치에 반대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운동들 총 5가지 정도는 꼭 기억을 하시고 가시길 바랄게요. 무조건 여기서 나옵니다. 알겠죠?